독일 총선 언제 가보냐? 독일 가본 적도 없는데. 네, 어쨌든 기사 기민당이 다시 일당이 되었습니다. 누구냐? 메르켈 총리의 장기 집권 이후에 이제 야당으로 밀려났다가 잠깐 3인당이 연정을 해가지고 이제 있다가 조기 총선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슐츠 지금 SPD죠. 3인당이 3등을 하고 3인당은 봉쇄 조항 5%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정말 싫은 일이지만 독일을 위한 대안 극우 정당 AFD가 2등을 했습니다. 친미 정당이라고 이제 해야겠죠. 미국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벤스와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이 이제 내정 간섭으로 적극 지지를 해서 20% 정도 지지를 얻는 상황이 왔죠. 그리고 자라예요, 사라예요. 자라 바겐크네이트. 네, 그 언니 당. 뭐야? 아니 당수 이름이잖아. 우리로 치면 심상정당 이런 거잖아. 네. 심상정 동맹 이런 거죠. 4.97%로 아쉽게 봉쇄 조항을 뚫지를 못했고 반면에 좌파당은 조금 올라서 1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녹색당도 10%가 넘었고요. 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2등까지 올라온 거예요. 독일의 어떤 극우파가. 계속 좋은 징후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 징후를 잘 대처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독일에 있는 그걸 좌파든 아니든 간에 대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유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굳이 다루진 않았지만 오스트리아 총선도 작년 가을에 나치당의 후신인 격인 자유당이 1등을 했었고 재작년에 또 네덜란드 자유당도 1당이 됐었고 극우 정당이 이제 집권하고 이런 이제 모습이다 2당이 되는 것들이 이제 되게 일반화되고 있다. 역시 안타까워하시면서 피를 토하시는군요. 네? 아니 무슨 피를 토해? 기침 몇 번 했더니 피를 토한다고. 네,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저는 이제 특히 독일 같은 데는 다당제니까 당마다 입장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극우하면 미국을 딱 이렇게 혹은 트럼프를 지금 원형으로 생각하지만 되게 건 바이 건에서 되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극우면 러시아에게 우호적일 수 없잖아요. 무조건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독일의 극우파는 그런 또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양상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경제 불안을 기초로 해서 소수자에 대한 배제 정치를 부장하고 저소득층의 많은 지지를 얻고 포퓰리스트적인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고 이런 양상들은 다 이제 좀 비슷비슷한 면모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이 비극적 사태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실 겁니까? 뭘 가르침을 줘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빌드업하는 동안 이제 소리를 크게 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 목이 70% 돌아왔습니다. 70%. 100%는 안 돼가지고 아직 아닙니다. 네. 기술적으로 조금 크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김준호 변호사 거는? 제 것만 좀 그러면 올려주시죠. 저기가 걸리나 막 틱틱대나 이거? 이게 너무 크게 하면 또 막 이게 소리가 찢어질 수도 있고, 막 틱틱댈 수도 있고, 야. 근데 독일에 가본 적도 없는데 맞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독일이 독일에 무슨 동네가 있는지도 모르고. 알잖아. 아니 몰라요. 베를린은 알잖아. 네? 베를린은 알잖아. 베를린 어렸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건 알지. 네. 우리 좌파는 그리고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다르지만 프랑크푸르트는 알잖아. 소시지. 소시지 때문에.
김민재가 있는 미네는 알잖아. 아 이거 그건 축구고. 예. 근데 이제 유럽은 그러니까 극우 뭐 보수 이런 거를 따질 때 이제 외국은 이제 유럽은 유럽의 기준이 있는 거고 미국은 미국의 기준이 그쵸. 있는 거고 한국은 한국의 기준이 있는 거죠. 네. 대체적으로 유럽의 극우 세력은 원래는 두 개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했죠. 첫째 유럽 연합에 대한 태도, 둘째 난민에 대한 태도. 네. 두 개를 가지고 보통은 이제 판단을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적으세요. 난민에 네. 대한 태도, 유럽연합에 대한 태도. 아닌데 뭐 원래 그래서 독일을 위한 대안도 음. AFD도 거기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럽연합에 대한 태도, 난민에 대한 태도 이 두 개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할 때는. 근데 이번 총선의 경우에는 언론의 분석을 보면 언론의 분석입니다. 제가 이거를 뭐 독일에 있는 원자료를 가지고 막 분석할 능력이나 깜냥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언론의 분석을 보면은 결국 이번 총선의 뭐 이런 성과를 좌우한 것은 경제 문제하고 난민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되게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특히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독일을 위한 대안에다가 이 어떤 해법을 갖다가 이 원했을까의 문제를 보면은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독일을 위한 대안에다가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기가 제일 확실하고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난민은 받아주면 안 된다. 다 내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난민이라는 존재들하고는 아주 그냥 끝장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주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최근에 난민 범죄 네. 이렇게 카테고리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난민 출신이거나 뭐 이런 난민 뭐 이민자의 후손이거나 뭐 이런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일으켰다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 이제 화제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거에 가지고 이제 정치 쟁점화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가지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정치 세력이 좋다 이런 정서가 이제 독일을 위한 대안을 지지하는 그런 이제 결과로 나타난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늘 상존했던 거거든요. 네. 이게 처음에 분석하기로는 아무래도 이제 구 동독 지역에서 많이 지지세가 나타났던 것 같다. 지금 이렇게들 분석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지역구 분포나 이런 걸로 보면은 그런데 근데 이제 뭐 또 서독 지역에 서독 지역에 뭐 없냐. 네. 뭐 그런 건 또 아니니까 어쨌든 뭐 제대로 잘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숫자를 놓고 잘 분석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근데 어쨌든 계속 저변을 넓혀가는 거죠. 네. 계속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 좀 복잡합니다. 경제 문제에 이제 최대 현안은 에너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에너지 문제라는 거는 근데 에너지 문제 하나만 딱 놓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독일은 이제 그 뭐 언론의 보도를 중심에 놓고 얘기를 하자면 탈원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탈원전을 지금 요 직전까지도 어쨌든 고수를 해온 거잖아요. 재생에너지 비율이 뭐 압도적이죠. 그렇죠. 태양광과 풍력에. 네, 기본적으로는 탈원전을 고수를 해온 건데 근데 그 탈원전을 고수할 수 있는 배경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러시아로부터 가스. 그렇죠. 이 천연가스를 수입한다. 이게 이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로 이제 대충 메꾼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 문제를 좌우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닫아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이 신호등 연정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이게 이제 뜨거운 쟁점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신호등 연정으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경제 문제를 뭐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성장을 작년 동기는 모르겠고 한 2년 정도 마이너스 성장일걸요 독일이.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그러한 상황에 미국은 또 트럼프가 됐어요. 네. 트럼프가 됐고 트럼프가 된 상황에서 이 트럼프가 된 상황이 뭐가 문제냐면 트럼프가 뭐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러시아에 유리한 방식으로 종전을 시켜준다고 하니 유엔에서도 뭐 결의안에서 뭐 하여튼 난리가 그렇죠. 났죠. 네. 그런 방식으로 종전을 시켜준다고 하면 러시아는 더 콧대가 올라갈 것이고 그런 거에 더해서 이제는 트럼프가 또 뭘 할 거냐면 그동안은 유럽하고의 안보는
대서양 동맹 이래가지고 유럽하고의 공동의 어떤 안보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나 몰라라 할 거잖아요. 네. 그럼 독일은 뭘 해야 되느냐? 국방비를 올리고 뭐 해야 되는데. 자주 국방을 해야죠. 네. 이것도 내 3인당과 신호등 연정에 맡겨가지고 잘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또 생기잖아요. 아무리 올라프 솔츠가 야 우리는 그러니까 3인당이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사실 이거 우리 좌파들이 많이 비판을 했는데 재무장이냐? 이걸 많이 했어요. 재무장 기조로 갔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게 독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있는데 국방비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되겠어?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장 지금 기민기사 연합이 이제 집권을 하는 과정에 당장 하는 얘기가 원전 다시 돌린다. 이 얘기를 바로 꺼내는 것이고 이민도 엄격하게 한다. 그렇죠. 네. 난민 문제, 이민 문제 확실하게 내가 정리한다. 그러니까 더 극우화되는 거죠. 기민기사 연합도. 그렇죠. 네. 메르켈 시절보다도 더욱 클릭하는 인사가 지금 훨씬 오른쪽이죠. 그렇죠. 네. 당을 주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이제 효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걸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그래도 어쨌든 그런 방향을 기대하는데 온건한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민기사연합 쪽으로 간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못 믿고 왜냐면은 지금 이제 연정을 구성을 또 해야 되는데 기민기사연합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자 어차피 해법은 난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 긋고 그다음에 뭐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뭐 원전도 다시 돌리고 뭐 이렇게 갈 건데 그러면 뭐 독일이란 대안하고 뭐 연정을 꾸릴까요? 뭐 이렇게 할 거냐? 거기는 또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극단적 정치를 또 쉽게 용인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뭐 그런 종류의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거기랑 연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연정을 누구랑 합니까 또? 3인당이랑 해야 되잖아요. 되죠. 네. 옛날 말로 하면 대연정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이도저도 안 되겠네라고 생각한다는 네. 거죠. 어차피 기민기사 찍어봐야 3인당에는 연주하고 그러면 뭐 잘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화끈하게 해야지. 그러면 이제 독일을 위한 대안으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야 그래도 독일을 위한 대안 저건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기민당, 기사당 그쪽으로 좀 만족하자. 기민당 정도에서 만족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기민기사로 가는 것이고 요렇게 지금 이제 대충 가르마가 좀 타진 거 아니냐. 그 중에서도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서쪽은 기민기사로 가고, 그렇죠. 구동독 지역은 이제 독일을 위한 대안으로 그 좀 지도를 더 보면은 이제 그렇게 좀 분류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3인당은 쪼그라드는 거죠. 3인당은 네. 이제 그러면은 요렇게 가르마가 타지면 3인당 갖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쪼그라들고 뭐 대충 요렇게 된 것이 아닌가. 네, 그게 요 좀 이 기사들을 보고 언론들을 보고 이제 제가 종합을 하고 요약을 해드린 거여서 실제 독일의 뭐 그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평가를 하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건 추가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료들을 보고 또 판단해야 될 영역이 남아 있겠지만은 일단은 언론 보도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23년에 그때 선거하고 연정 꾸리는데 한 7, 8개월 걸렸었는데 그때 왜냐하면 자유당 이 극우 정당이니까 여기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해버렸는데 그 이제 그걸 빼고 나머지가 전체 연합을 구성할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그것도 잘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민기사 연합이 2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과 연정을 꾸리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뭐 하긴 하죠. 그죠? 그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 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러시아에서 가스가 이제 안 오고 그 원자재값 오르고 물가 오르고 힘들고 수출은 핵심이 거기 독삼사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버퍼하면서 이게 좀 어렵고 중국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전기차 쫙 올라오면서 거기 성과 안 좋고 사실은 대중 수출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경기를 버티고 이제 메르켈의 뭐 말하자면 태평성대가 있다가 이게 이제 위기가 한꺼번에 쫙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난민 문제도 사실은 그 시리아 난민이랑 뭐 이렇게 대거 이렇게 받았지만 그 전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유럽연합 탈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유럽 쪽에서 오는 이주 노동자를 막아라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요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유럽에서 오든 동유럽에서 오든 여기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뭐 하위 노동이라고 하는 육체 노동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그렇게 되면
구동독 지역의 노동자들이 또 가지고 생기는 이제 불만들이 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착종돼서 하는데 이게 이민자의 존재가 뭐 한국은 되게 여전히 폐쇄적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민자에 대한 공격이 어느 순간 제가 볼 때는 좀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런데 프랑스는 보면 결국은 이제 이게 동유럽, 남유럽 노동자들에 대한 불만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터키, 이란,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온 게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난민까지 붙이면서 무슬림에 대한 공격으로 약간 치환되는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그 와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강력한 한방을 원하는 그 욕구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정치에서 시원하게 뭔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일을 위한 대안이 지역적으로는 구동독 지역에서 좀 받쳐준 것 같고 세대적으로 저연령대에서는 좌파당이랑 또 독일을 위한 대안이 또 각자 분점하고 있는 그런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러니까는 그 뭐 한국의 경우도 이 젊은 세대가 뭐 아주 이제 독특한 어떤 논리와 뭐 그 새로운 뭐 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확 보수화되는 이제 부분이 있고 또 확 이제 어떤 진보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막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독일도 이제 그런 이제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부류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지금 다른 나라 사정을 열심히 못 보는 게 네. 지금 뭘 쓰느라고 네, 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집필 활동 중이다. 네. 옥고가 나온다. 옥고까지는 제가 오늘 정말 열심히 본 게 미국의 과거사에 대해서 하여튼 뭘 하면은 어디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뭐 네? 프랭크 뭐 시어도 루즈벨트 뭐 여기까지 그 얘기는 꼭 해야 돼요. 뭘 쓰든 네. 두 루즈벨트가 다 나옵니까? 네, 뭘 쓰든 그걸 해야 돼요. 네. 네, 저는 꼭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한 장이라도 넣지 않으면 책이 안 나갑니다. 책이 이게 악셀레이터가 밟히질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어도 루즈벨트가 나오고, 네. 예? 그다음에 그 혁신주의가 나오고, 네. 혁신주의 이후에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뉴딜하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 요거 얘기와 그다음에 지난번에 조금 얘기한 이제 기독교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독교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이제 그 타락하는지 얘기가 나오고, 그것과 연관돼서 레이건이 어떻게 집권하는지가 나오고, 그 레이건이 집권할 때 이제 뭐 있어요. 기독교가 정치화 돼가지고 왜냐면 요즘 얘기하고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거 보느라고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보느라고 옛날에 한번 봤던 건데 근데 뭐 진짜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상황을 보면 진짜 재밌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쓰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한국 부분을 쓰면서는 이거를 내가 왜 쓴다고 했지? 이걸 내가 해서 왜 하지? 뭘 쓰시는 겁니까 도대체? 네? 이랬지만 그 대목을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보면서 쓰면서는 이건 진짜 재밌는 얘기다. 그러면 한국이랑 미국 얘기만 나오는 겁니까 이번 책은? 네, 뭐 그렇죠. 네. 근데 미국 얘기도 잠깐 나오는 건데 일본 얘기는 안 나오고. 네, 일본은 그것까지 하면은 또 유럽도 안 나오고. 네,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은 아무튼 이제 신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이제 좌파당의 경우에는 이제 그 당수님께서 당수입니까 그 사람이 당수가 아닌가? 지금 이제 정확한 직책은 모르겠는데 예, 뭐예요? 원래 이런 얘기하는 채널 뭐예요? 지금 지금 혁명 일어났어요? 채팅방에? 예, 혁명 일어났어 지금? 뭐예요 지금? 뭐요? 왜 그러죠? 머리가 나왔다 움직이다. 감독님 머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왜 웃나 했더니 난 뭔지 몰랐어. 본인 머리가 나와서 웃고 있다. 얼마나 출연하고 싶었으면 감독님이. 본인 머리가 나왔다. 네. 사람들이 갑자기 머리가 나타났다. 이래서 혁명이 일어났구나 지금. 머리 혁명. 네. 미나님 책에 AMC 대장정 얘기 나오나? 이번 책엔 안 나오는데 제가 다음에 한번 꼭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정 얘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무튼간에. 그 양반이 이제 틱톡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젊은 층에게는 굉장히 먹혔다는데 틱톡이라는 플랫폼도 중요한데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보니까 시원한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독일을 위한 대안, 너넨 나치야. 정확하게 나치야. 확, 선을 쳐버린 거죠. 뭐 시원한 사이다 발언 이런 걸로 승부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젊은 세대한테는 이렇게 무릎을 탁 치면서 탁 와닿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좋은 면이 있겠죠. 그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좌파가 옛날에 예? 레 선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냐? 학습하라, 조직하라. 조직하라. 네. 그다음에 하나 뭐예요? 실천하라 아니었는데 뭐지? 학습하라, 조직하라. 하나 뭐예요? 모르겠는데 뭐였지? 아, 대장정이어서 모르시나? 뭐였지? 네 그런 게 있어요. 뭐였지? 그러니까 어쨌든 선동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뭐지? 이제 하는 수단으로서의 구호와 그다음에 구호와 수단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냈다고 하면 그건 뭐 좋은 일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일반화된 전략 전술로서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냐의 문제에서는 조금 저는 그 부분은 걱정이 된다. 영원히 틱톡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독일을 위한 대안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한 좀 반사 작용이랄까? 그런 걸로 좀 얻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이게 좌파당의 이제 그 내실과 기본적인 어떤 그 배경과 이런 게 탄탄한 상황이어서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이게 사실 잘 됐다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뭐 다음엔 이거라고 다음엔 저걸 하겠구나 뭐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사실 좌파당이 그런 상황이냐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 전까지는 조금 우울했기 때문에 우울한 상황,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금 막 갈라지고 이래서 네. 사실은 자라바간 키네이트 내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정리 못하는 국면이 있는 건데, 그 와중에 사실 그 틱톡 하시는 그분이 어느 정도의 개인기로 돌파한 측면들이 있는 것도 같다. 더 자세히 우리가 분석을 하고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 물론 성과를 내서 좋은 거지만 이 성과를 바탕으로 좌파당이 더욱더 이 내실을 기하는 그러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자라 와겐크네이트 연합을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은 그 그래프 그려놓고 이제 좌파당은 좌파 이렇게 써놓고 바겐크네이트 연합은 포퓰리즘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된다 사실. 네, 쉽게 보면 안 되는 데입니다. 거기. 네. 네. 근데 참 힘들겠네요. 뭐가요?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봉쇄 조항을 못 들어가지고. 뭐가요? 제가? 아니 그 당. 그 당이 누굽니까? BSW. 그러니까 그 당이 걔네가 힘들 것이다. 네, 마음은 힘들겠죠. 정의당 같이 뭐 이렇게 원회로 간 거잖아요. 마음이 힘들 텐데 자 정신들 차리고 이 방송 자라 와겐크네이트 씨 보신다면은 네, 정신 차리고 이제 좌파당이랑 뭐 화해를 하든지 네, 좀 입장 정리를 하고 그 오스카 라퐁텐 씨랑 잘 논의하셔가지고 네, 잘 지내시죠? 오스카 라퐁텐 씨. 언제적 분이야. 네, 잘 얘기하셔가지고 좀 네.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쌓인 게 많겠지. 아니 지금 쌓인 게 많은 정도가 아니고 회복이 안 되니까 지금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 어떻게 다시 합치라고 재결합을 주문하십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렇군요. 이제 바겐크네이트가 쓴 책이 번역돼서 국내에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내용이 신통한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죄송합니다. 네. 자라 씨 죄송해요. 네. 난 그 뒤에 이름도 아직도 이렇게 입에 안 붙어. 네. 바그네 하여튼 뭐. 근데 키네이트? 이 사람이 이제 특징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좌파 내에서 지금의 이제 좌파당이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쵸. 한번 생각은 해볼 만한 주제다. 그게 예를 들면 난민 문제다. 네.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좌파 일반이다라고 하면 독일이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난민 수용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면 역적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느냐? 네. 야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여기서. 네. 네. 근데 어떻게 난민을 수용하지 말자고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우리가 바로 하는데 이 사람은 난민 수용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지. 이 사람.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꺼져. 근데 한 번은 들어봐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불러다 놓고 왜 너는 그런 얘기를 하니? 한 번은 들어봐야 된다.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바겐크네이트 씨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 한번 들어봐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난민을 현실적으로 독일이 다 수용해가지고 독일 노동자들이 다 같이 불행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건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그게 맞는 거냐? 그게 맞는 거냐? 그게 맞지 않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라는 거는 이제 바겐크레이트 연합이죠. 우리가 그러면 난민은 나 몰라라 하고 독일 사람들만 잘 살자는 거냐? 그게 아니다. 난민을 만들고 있는 세계 체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세계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의 이제 정치적 해결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대안이 없고 대안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난민을 독일이 수용하면 해결된다라고만 얘기하는 것도 어떤 종류의 위선 내지는 이제 대증요법 아니냐? 뭐 그런 류의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생각해볼 문제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현실에 지금 당장 그러면 난민 수용 중단하자라는 해법으로 그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이제 의문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 좌파당하고 바겐크레이트 연합의 분열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날의 전 세계 좌파들이 직면해 있는 딜레마인 것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 그 사실 답이 없는 거잖아요. 딜레마잖아요, 사실 이게.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분열이어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당위가 여기서 확인이 된다. 네, 둘 중에 누가 맞는 거야? 이걸 논하기에 앞서서. 네. 근데 사실은 그 뭐 트럼프가 지금 2기 트럼프에서 좀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극우파들은 야 예산이 복지 예산이 부족해? 그럼 깎아. 이게 옛날 원시적이었던 거다면 지금은 해외 문제는 그냥 조용하자. 신경 끄자. 그럼 왜 그런데 돈을 쓰냐? 우리 피 같은 세금을 뭐 해외 파병하고 뭐 이렇게, 물론 독일은 이제 아니지만 독일은 세계 최대 그 주독 미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미군 중에 한국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사이즈의 미군이 독일에 있는데 그렇긴 하지만 원래 이제 세계 문제에 눈을 닫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놓고 이제 국경을 그냥 뭐 장벽을 치자. 근데 장벽을 친다고 해서 이주민 난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바깥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건데, 바깥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을 때 독일이 그럼 뭘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안 받는다, 이거는 확실히 좀. 근데 최근에 저는 그게 뭐랄까 중도 우파니까 갑자기 이재명 중도 우파, 세계의 중도 우파가 그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메르켈이 다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표 냈습니다만 캐나다 트리도도 다 받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 생각은 어차피 이주 노동자를 들어와야 되고 이걸 통해서 어떤 경제 성장에 또 어떤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이제 계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한꺼번에 그게 뭐 난민이든 이주민이든 한꺼번에 너무 들어오니까 이게 사회 인프라가 그걸 한꺼번에 받쳐주지 못하니까 생기는 사회적 불만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것은 좌파적 입장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관리자적 입장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그 사회가 준비된 만큼의 어떤 수용 인원 이런 것들을 좀 좌파 같으면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메르켈 트리더처럼 했을 텐데, 중도 우파인 사람들이 뭐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받겠다라고 했던 그 맥락이 뭐였을까? 저는 그때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렇죠. 이 아들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건 또 그들만의 그들만의 이제 통치의 그 전략과 통치의 이제 구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의 문제가 지금 뭐냐면 그게 없어요. 이 뭐라고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그게 틀렸다 할지라도 레닌의 저작선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국가혁명이 없어요. 국가혁명이 맞는 얘기냐? 다 틀린 얘기거든요.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민아 레닌 부정해. 쇼츠 나왔다. 개소리만 있다. 개소리. 네. 야. 내 선생의 개소리 모음집이다. 네. 근데 어쨌든 국가혁명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네. 내가 아주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혁명을 해갖고 국가를 손에 넣으면 이렇게 경영할게. 그래서 썼잖아요. 네. 네. 그것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것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NEP 나오고 뭐 별 신경제 네. 다 나오는. 아니 뭐 되지도 않았고 뭐 하여튼 뭐 생각대로
되지도 않았고 뭐 그게 애초에 보면은 뭐 지금 와서 보면은 뭐 아니지만 어쨌든 썼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좌파와 아젠다의 문제로 가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아젠다를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우파가 주도하는 아젠다예요. 그러니까 이민 문제. 그럼 이민 문제가 뭐냐면 자 나는 트럼프 같은 애들이 얘기해요. 자 나는 이민자 안 받고 고립주의를 해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우파가 있고 아니야 우리는 이민자 다 받고 이 세계 체제로 해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우파가 있고 두 우파가 있는데 좌파는 둘 중에 어느 게 좋을까? 우리는 그래도 이민 받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모든 아젠다가 다 그렇거든요. 이미 우파가 세팅해 놓은 그 구도 안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네. 이거 선택 안 하는 놈들이 트럼프랑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놈 낫지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구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좌파의 지금 딜레마이자 함정이다. 이거를 이제 한 번 정도 느끼고 가야 된다. 제가 이걸 가지고 무슨 좌파냐 아니냐를 지금 감별하자는 게 아니고 한 번은 느끼고 가자. 네. 목욕탕 속에 한 번 딱 앉아서 뜨거운 이제 그 김을 한번 느끼면서 네, 한번 땀은 흘리고 가자. 네. 목욕탕 얘기 왜 나왔지? 잘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건설 쪽에서 20년도 더 됐죠. 한국노총 특히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받으면 안 된다. 건설 노임 단가가 아니 그 민주노총의 조합원들도 모아놓고 말을 시키면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분노가 상당합니다. 근데 네. 그 간부, 그러니까 이 조직 차원에서 계속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 네.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은 모아놓으면 그 난리 나죠. 또. 근데 또 이제 농업 쪽에서는 뭐 서로 하려고 하는 업종도 아니다 보니까 이 뭐 계절적으로 막 들여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없으면 안 돌아가죠 현재 시스템에서. 그래서 뭐 이게 뭐 완전 닫으면 제조업은 다 날아갈 거고 그럼 그거는 외주화 준다고 치더라도 대체가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가 농업이고 하나가 건설입니다. 예, 그러면 내국인 근로를 그럼 다 이쪽으로 모는 거냐. 예를 들어 고립주의라는 거를 택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아니면 나머지는 이제 물가가 다 올라가고 그럼 뭐 이제 임금이 올라가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우파는 또 이제 또 받자고 할 거고 이게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이거 외국인 노동자 얘기하셨으니까 옛날에 건설노조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안 한 게 없습니다. 우리 김민하 선생은. 아니 이제 운동권 레닌도 부정하고. 아니 운동권이니까. 네. 그 이제 그죠. AMC들은 또 뭘 부정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경전 부정하는 거 굉장히 민감해요. 옛날에 AMC들이 그 이제 다른 이제 정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AMC랑 이제 특정 또 다른 정파가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대화하기가 어려웠다. 뭘 자꾸 부정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건설노조 집회나 이런 걸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이제 건설 노동자들한테 발언 같은 걸 시킬 거 아니에요. 그 구호도 시키고. 네. 그지 그걸 이제 뭐 열심히 이제 하는데 어느 날은 그런 걸 합니다. 이제 저는 물론 이제 덤프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었지만 네, 덤프. 또 같이 집회를 하다 보면은 다른 이제 분들하고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 뭐 어느 집회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구호를 또 뭐 발언은 잘했어요. 발언을 막 했어요. 뭐 하여튼 이 현장이 악독하고 이 현장을 하여튼 뭐 용서할 수 없고 이 현장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주고 이런 뭐 잘했어요. 그다음에 자 마지막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건설 노동자 단결하여 외국인 노동자 몰아내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10년 전 얘기야 이게. 네,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 네. 15년까지는 아니구나. 아니다. 15년 전 얘기다. 15년 좀 더 된 얘기입니다. 네. 네. 뭐 근데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네, 그런 일이 있다. 네. 그 와중에 또 막 트럼프는 500만 불에 팔겠다. 그 영주권을. 신박하더라고요. 야, 500만 불에 사는. 네. 그 완전히 아니 근데 그게 뭐 저는 처음으로 트럼프가 한 얘기 중에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아니 그게 그 원래 그게 뭐 예를 들면 그 뭐 100만 불 정도에 판 거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그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냐 사우스 다코타 네. 이런 데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야, 거기 진짜 산 있고 거기 뭐, 힘든데. 뭐 와이오밍 하여튼 어. 시골 지역 뭐 버지니아까지 쳐줄 수 있겠다. 어쨌든 뭐 버지니아는 좋은 데죠. 아니 그래도 뭐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하여튼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면 안 돼. 그 없는 지역에 뭐 100만 불 이상을 투자하고 조금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투자라는 게 또 이제 그냥 사실 그 지역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내라. 그냥 500만 불을 내라 그냥. 그렇게 하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1,000만 명을 모아 가지고 5경을 모아서 몇 경이더라? 모아서 우리 부채를 다 갚겠다. 전 세계 1,000만 부자여 단결하라. 이런 이제 구호를 외치는 거죠. 야, 정말 미국만 할 수 있는. 그거 있어요? 500만 달러? 아니요. 없어요? 네. 있을 수 없죠. 네. 500만 불 어떻게 있습니까? 포르투갈이 몇 년 전에 한 3억인가? 이면 영주권을 줬거든요. 네. 너무 몰려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우리 지금 다들 가고 싶어하는 포르투니 뭐니 뭐 다 부동산 값 개 올라가지고 리스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거 닫았잖아요. 네, 포르투갈은 그렇고 몇 개 나라들이 있죠. 그런 골든 비자 같은 걸 파는 나라들. 한국은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한국은 원래 10년 전에는 한 10억 사이즈였죠. 그래요? 예. 그게 그 LCT, 그 다음에 평창 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제주도 그때 5억이었나? 그때 제주도에 얼마 있으면 영주권.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예, 그거를 했었죠. 예. 그게 이제 LCT와 또 이제 여기서 석동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이제 너무 하고 어쨌든 뭐. 근데 저는 옛날에 그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분들 법률 상담을 꾸준히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재외동포 분들은 실제로 일할 수 없는데 일을 하잖아요. 왜? 그래가지고 3개월마다 그때는 나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잠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뭐 상해 찍고 바로 돌아와서 뭐 이제 출입국 한번 찍어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기 짜증나 죽겠다는 거예요. 비행기 사기 얼마냐고. 차라리 그거 나라에서 받아가라고. 그리고 나 마음 편하게 2년간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차라리 너희 나라가 얼마를 내라. 그 다음 여기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찾고 2년 후에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1년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동포분이 상담을 하다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뭐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 못할 대안일 텐데 정책 처방전일 텐데 또 현장에선 또 이렇게도 느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했었죠. 뭐 요 얘기도 참 어디까지 여기 뭐 써주시네요. 투자 이민은 5억, 55세 이상의 은퇴 이민이면 3억. 이런 얘기를 포르투갈 지금 망했음 뭐 이렇게 했습니다. 네, 동접이 489, 좋아요 248. 그러니까 좋아요가 늘 과반이 조금 넘어요. 이게 또 이유가 있나? 진보다 이거죠. 네, 우리는 진보다. 하는 거 봐서 오늘 어디 또 하는 것 좀 보아볼까? 오늘 이렇게. 퀄리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누를까 말을까 판단하겠다. 어디 재롱 떠는 것들 좀 볼까 어디 이렇게. 선 좋아요는 할 수 없다. 네. 그렇군요. 역시.